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공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각각 지수,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절없이 파란색이 짙들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2,415선에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24포인트나 빠졌네요. 784선에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100개가 안 됩니다. 95개의 종목만이 오늘 상승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157개의 종목, 1,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각각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바로 해운주. 오늘 장에서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정부의 지원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또 BDI 지수가 9월 초 1,069선에서 최근 2,000선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들 크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어서 전쟁 우려와 함께 다시 한번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또 90달러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만에 최고치로 올라온 국제유가, 앞으로 90달러를 넘어서 다시 한번 또 100달러까지 올라서 시장을 좀 위협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카카오를 볼 텐데요. 오늘 또 이 대표,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카카오였습니다. 네, 오늘 그중에서도 특징주 하나를 보면 신성 ST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오늘 이제 공모가 대비 50%가 올라간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제한폭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신성 ST의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테마들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브리핑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 2거래일 연속 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외국인 돌아왔나 했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좀 주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가장 그래도 큰 손인 국민연금이 눈에 틴 흐름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졌는데요. 좀 잠잠하나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현재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래도 국민연금은 트레이딩을 상당히 잘했던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반기만 무려 80조 원의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요. 자, 이달만 해도 129개 상장사의 지분이 조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은 늘렸고 어떤 종목은 줄였는지 다음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신라, 이 주황색 빛깔이 나는 쪽이 좀 지분을 늘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쫙 훑어보면요. 현재 시류와 좀 맞는 종목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거기에 S-오일 하나가 또 포함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반대로 파란색을 보면요. 최근에 지분을 좀 줄인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벤트가 좀 끝났기 때문에 두산의 지분도 많이 줄였고요. LS 일렉트릭도 포함되어 있고 콘텐트리 중앙, YG 엔터 같은 이 엔터 섹터에 대한 지분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 화면 통해서 이를 정리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그래도 현재 주가는 그렇지 못하지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지분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하다 보면은 면세 업황이 좋아지겠죠. 면세 업황이 좋아진다면 거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의 매력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처분 소득 증가는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포함된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국내 소비 유통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지분을 줄인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스오일 지분율이 이제 7.29에서 8.2로 거의 1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요. 가파른 유가 상승에 오히려 국민연금은 이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건요. 소비 심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G전자와 LG이노텍 등 이 IT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지분도 국민연금이 함께 줄이고 있다는 것. 다시 결과적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중국의 소비주 쪽으로 국민연금은 현재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공매도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공매도 거래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대금이 147조 원가량으로 지금까지 거래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작년보다도 더 크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표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와 관련된 표입니다. 먼저 검은 색깔 선이 공매도고요. 또 파란 색깔이 대차 잔고 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023년 10월까지 굉장히 크게 공매도 잔고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또 이 대차 잔고, 공매도의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파란 색깔 선 3분기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관련된 코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거나 이 거래 대금에 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살짝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공매도 비율이 줄어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공매도 잔고가 전월 대비 감소한 종목들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선별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 밑으로 코스메카코리아, KTNG, YG엔터까지 보이고요. 이 밑에까지 종목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 화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캡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TV 보시는 분들도 사진 한 장 찍어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장마감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상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이 동행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139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중동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모집 시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절단은 대기업 35개, 중소 중견기업은 94개, 공격기관은 3개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포럼과 MOU 참석과 더불어서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또 전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제당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내년 초까지 설탕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이 작년에 비해 35%나 증가했고 또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도 48%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에서 가뭄이 발생하면서 사탕수수 수확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설탕 수출을 제한해서입니다. 하지만 제당업계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초까지 설탕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또 전했습니다.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공시부터 보시죠. 제주은행은 인터넷 은행 전환설 등 각종 풍문으로 올 들어서도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현저한 시한 변동에 의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조회 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거래소가 상장 기업에게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이나 풍문 등 사실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공시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9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고 전했네요. 자, 시간의 상승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예정 속에 경제사절단 명단이 포함되면서 네옴시티, 건설기계, 모듈러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위에 S&T 에너지 올라와 있고요. 2위에 한미글로벌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도 코오롱 글로벌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위에 시큐레터, 3위에 현대 에버다임 랭킹되어 있습니다.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에서도 관련주도 올라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위에 삼부토건, 그리고 8위에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8위에는 데모 올라와 있네요.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시장이 하루하루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개인 투자자들도 진짜 금방 지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러려고 내가 주식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도 좀 없는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한은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면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사가 됐습니다. 금융위에서는 뭐 오늘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장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주식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제가 투자를 해보면서 주식이 됐던 아니면 뭐 AI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나 또는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대체 투자들이죠. 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쪽 분야에서 대박을 냈던 분들은 장이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떨어질 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서 여러분들 다시 들어올 때는 방송에 굉장히 주가가 올랐다 들어왔을 때는 꼭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가 아무 때나 날뛰지 않습니다. 그냥 그늘에 또는 풀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가젤이 방심을 하고 있을 때 딱 그때를 포착해서 잡아먹듯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증시를 안 하시고 떠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또 고점이 들어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원래 주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풀숲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주도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포착하시고요. 그 종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스타거즈 투나잇 보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후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사절단이 파견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21일에서 25일 정도에 이제 그 일정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이쪽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그동안 많이 약해졌거든요. 하지만 또 오늘 최근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가자 3대 무장정파 군사 조직을 수장을 좀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 소식이 수그라드는 것 아닐까? 반면에 네옴시티 모멘텀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생겨납니다. 네, 근데 넘버 3가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장기전으로 1년 이상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마스의 넘버 1, 2는 뭐 한 3일 전인가, 여러분들 뭐 주의 깊게 그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타르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양복을 딱 빼입고 TV를 보면서 작전 지시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넘버 1, 2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넘버 3가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가 사망이 됐지만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될 게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요.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재무장관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대고
빨리 증시를 열어라 그래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시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대전 때 손절매를 했던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그 경험을 살려서 2차 대전 때는 주가 폭락했던 종목들을 바닥에 다 싸그리 샀죠. 그래서 그 뒤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무려 한 500%, 6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곧 주가 폭락 이후, 조정 이후에 폭등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때 여러분들 꼭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뉴스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내일 시장쯤 되면은 네옴시대 관련 모멘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요? 우선은 이제 그 관련 종목들 보면은 오늘 이제 보통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방송이 SPA인데 SPA에서 얼마 전에도 관련 인사들 특히 이제 대기업 회장님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우리 회장님들 해갖고 전체적으로 모습을 딱 보여주긴 했는데 관련 있게 오늘 139개 회사 국공립 기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반사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금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오래간만에 한미글로벌이 15% 이상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기업들이 오래간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GDP가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전 세계 5위입니다. 인구는 별로 많지 않지만 천연가스를 팔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고요. 심지어 천연가스 LPG를 갖고 가는 국가들의 직접 배달하기 위해서 100대 이상의 보통 이제 전 세계 LPG선이 이제 한 300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100대를 신청해가지고 400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 100대가 카타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스판 돈으로 지금 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대기업들이 지금 MOU나 아니면은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 관련주도 좋고 그리고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있는데 대기업 관련 종목들은 꼭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분명 장이 안 좋고 전쟁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만 주도주 꼭 나옵니다. 이런 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 좀 좋은데 여유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 종목이 5개, 10개 종목들 다 지금 수익 나면 좋은데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한 1 내지 2% 정도를 다 내가 지금 마이너스여도 지금 오늘 가격이 또는 내일 아침 가격이 내가 매수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일정 부분 1 내지 한 2, 3% 정도 매도하셔서 현금 갖고 계시고 있다가 아무 종목이나 사지 마시고요. 조금 지나면 주도주 나옵니다. 그 주도주를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 네옴시티 안에서 매니저님이 바라봤을 때 이번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인데 대기업 관련 종목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추천주가 오늘 그 종목인데 거기다가 요즘 가만히 보면은 AI나 반도체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좋아하는데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만 보시고 이 업종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맨 끝에 말씀드릴 건데 그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리 보니까 이쪽 종목은 또 섹터가 우리가 평소에 안 봤던 섹터, 네옴시티랑 연결이 잘 안 됐던 섹터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많이 보던 건설기계, 건설 그쪽은 이제 이번에는 좀 모멘텀이 안 돌아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 기계는 충분합니다. 지금 한미글로벌도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 기계도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 보시면은 모멘텀이 형성이 되죠.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120% 이상 수익을 드렸죠. 추천드리고. 근데 그때 보시면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 기계도 한 2, 3년 이상 매출이 계속 늘 겁니다. 지금이 제2 오일 쇼크가 왔었던 그때가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도 오일머니를 중동 국가들이 벌어서 그때 중동 붐이 1980년도부터 90년도 중반까지 이어졌었는데 그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또는 건설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쪽에서 MOU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또 중고차 시작한다고 합니다. 24일부터 펠리쉐이드, 제네시스로는 G80 이런 걸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대차의 주가에 영향을 좀 줄까요?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드디어 이제 작년 초에 예고했던 거를 1년 10개월 만에 지금 드디어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자체가 중요하고요. 중고차 시장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의 마켓 사이즈가 23조가 넘습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고차를 믿고 살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레몬 마켓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레몬이 여러분 칵 씹으면 시죠. 맛이 없고.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현대차가 오늘 발표했던 작년 원래 초에 1월 달에 원래 얘기를 했다가 1년 10개월이 걸렸는데 그 얘기를 지키면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 차들은 기종은 한 270개, 제네시스 이상의 고급 세단은 한 287개 정도의 사항을 체크해서 이제 할 텐데, 네. 뭐,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근데, 믿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보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차에 대한 내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발표가 된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보면 자동차하고 제가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비교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자본금 규모가 현대차가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장비들이나 여러 것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먹여 살리는 그런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쪽 세트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를 미루어 봤을 때 중고차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나 뭐 롯데 렌탈도 있겠죠. 그 안에 좀 대형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중소형 중고차 업체들, 뭐 K카 같은 업체들이죠. K카 같은 업체도 좀 이제 앞으로 뒤처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K카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SK 네트워크스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게 주가가 좋을까 하고 계속 지켜봤었는데 계속 상장하고는 계속 빠지고 금년에 상장하고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중고차에 대한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제도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 파이를 점점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K카라든지 또는 중소형 이런 렌트카 사업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를 우선 구심점으로 해서 파이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왜? 신용이 좋은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 신용 아래서 같이 상생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시작을 하면은 네. 그 여파로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K카도 지금 이제 신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사이익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반사이익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 반사이익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반사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K카도 그만큼의 신뢰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K카가 매출도 많이 줄고 있고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레몬 마켓이라고 그래갖고 이 중고차를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매출이 네네. 안 늘어났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일정 부분 현대차의 모든 기종 같은 경우 270개 품목에 그리고 제네시스 이상의 품질 고급 세단은 280개 이상의 품목을 맞춰놓고 이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관련 중고차들이 거기에 맞춰서 품질이 올라가니까 네. 제가 보기에 마켓쉐어가 파이가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현대차의 이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서 중고차 업계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다는 것 이렇게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협회 현재 정부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설탕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입는 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설탕 포함한 모든 것들의 좀 가격을 인상을 좀 자제할 것을 업계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주요 식품기업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품업계들은 물가를 올리지 않는 방안으로 일단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한 1년을 바라봤을 때 라면 업계들 같은 경우가 물가를 올렸다가 라면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 지금 물가를 쭉 안 올리고 가는 거는 주가에 좀 안정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맞춰서 올리는 거는 정상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원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밀가루 가격도 그렇고 여러분 보통 설탕 가격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랐었죠 그때. 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가 지금 가뭄 때문에 기후 온난화로 가뭄 때문에 인도가 지금 사탕수수를 거기다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감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원당 가격이 35% 올랐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이대로 두 번째로 또 많이 만드는 국가가 또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같은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그러니까 쉽게 생산하고 있는 사탕수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48% 정도, 45%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국내에서는 작년에도 지금 올렸는데 금년까지 올리면 안 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내년 앞으로 이런 기조가 한 2, 3년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상황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타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 2, 3년 이후에는 원당 가격이나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까지 생겨버리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고요. 요게 한 2, 3년 동안은 충분히 정부 정책으로 아마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말씀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를 전 세계가 합심을 해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사탕수수도 제대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탄과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자율주행 3단계 자율 작업이 가능한 콤바인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동 이 종목이 시간 외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또 이 거래일 크게 또 내려가고 있고 오늘도 5% 정도 빠졌는데 수급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또 오늘 샀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얼마 전에도 대동이 아주 급등을 했었죠 주가가. 그 이유가 이미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동차로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모드 4까지 정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동에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이제 자기가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콤바인 오늘 나온 게 2항기인데 2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쌀이나 밀 같은 거를 타작을 해서 그러니까 곡물을 뭡니까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봉투에 네.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손을 만질 필요도 없이 네. 자기 자신이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보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보고 데이터가 지금 몇 자루를 지금 담았는지까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2항기뿐만이 아니고 트랙터 한 3개, 4개 기종까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국내보다는 북미 쪽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일고 있죠. 왜냐하면 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끝이 안 보이는 그죠? 그쵸. 평야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뭐 지금 자동차는 좀 늦게 가고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하는 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뭐 논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평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대동이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동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대동은 제가 주가가 그래도 잘 움직였던 것 같은데 사실 매출액의 규모도 훨씬 큰 TYM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TYM 같은 경우는 이게 희한하게도 저도 이제 야 이거 희한하다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나 그랬는데 이게 대동보다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고 별로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게 저도 이제 이전부터 계속 이전에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북미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TYM보다 대동이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인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대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동을 매집했던 세력이 이걸 또 단기적으로 이 이슈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도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세력의 여부를 말고 네. 최근에 민수 아나운서도 그렇지 않아요? 농기계 종목들 볼 때 네. 대동은 진짜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TYM은 같이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렇게 뭔가 부각은 안 되는 느낌이 좀 든단 맞아요. 말이죠.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 하면은 현재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동이 더 대장주가 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 매집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쓰고 마케팅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가만히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뭔가를 그죠 매집을 해놓고 물건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종이입니다, 원래 종이. 종이를 가지고 맞아요. 종이 장사 멋지게 포장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미 매집해놓고 멋지게 마케팅 뉴스를 만들어 놓고 파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투자 판단 고지와 함께한 조선일 매니저였고요. 일단 매니저님의 의견도 어느 정도 현재 TYM과 대동을 봤을 때 대동이 더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 매니저의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뤄볼 공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제주은행에 대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의한 조회 공시 요구. 아무래도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계속 빨간불을 켰고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한 제주은행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에 대한 거래소의 공시 요구겠죠? 그렇죠. 뭐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전에도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은행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그 2023년도 4월 달까지 급등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은행을 여러분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신한은행이 최대 주주가 신한금융지주인데 7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긴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급등이 나왔던 게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보통 은행들 보면은 KB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요. 네.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300억밖에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주 중에서는 그나마 사이즈가 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헤비급하고 여러분들 핑급이나 아주 플라이급 그 작은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더 몸 움직임이 빠릅니까? 작은 사람들. 체급이 그죠 빠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슈가 사실 뭐 KB나 아니면 다른 은행들 보면 은행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KB금융도급이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KB금융도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가총액이 2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제주은행은 3,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관련된 뷰 들어봤고요. 네. 다음 세 번째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장마감 이후에 또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 올라갔다고 하는데 또 이게 비교를 2분기랑 해보면 매출은 5.5%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7.7%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기저효과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원래 그 포항제 포스코홀딩스 안에 있는 그죠 공장이 안 돌아갔습니다. 제가 올해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두 번 이제 포항을 방문해서 확인해봤는데 거기가 물이 넘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천이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포항시에서 빨리 뭐 손질을 하시든지 아니면 포스코에서 좀 투자해서
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던 거는 작년에 공장이 안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2, 4분기 때보다 3분기가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잘 아시죠? 뭐 2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네. 앞으로 갈수록 3분기, 4분기 때부터 매출이 점점 매출과 영업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제가 보기에 내년에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낮춰진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고 오늘 마침 또 이 실적과 함께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인데요. 739억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만에 수소 모멘텀이 좀 왔는지 그리고 두산퓨얼셀을 비롯해서 수소 관련주들이 내일 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두산퓨얼셀이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았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매출 규모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155억인데 이게 전체 매출 규모가 아니고요. 전체 매출 규모의 이게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거의 하면 몇 조,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그죠?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매출 규모 자체에도 깜짝 놀랐고 거기다가 이게 204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봤더니 에코원 에너지에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수소 관련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 관련의 계약 장기 계약으로 해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인데 두산퓨얼셀 지금 이 이후로 바로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주가가 지금 단기 이후에 너무 빠졌죠. 사실 2020년이죠. 코로나 때 3,000원, 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1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장기간 동안 2021년 이후에 2년 동안 조정을 해서 거의 이게 뭐 얼마입니까? 지금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우상향 가능성은 높은데 이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차트를 보일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횡보를 하는 제가 그냥 쫑쫑쫑이라고 그러는데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조그마한 몸뚱아리를 옆으로 세워서 네. 3일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정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바닥을 완전 잡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닥을 한 번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게 한 번 외날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것들은 정말 수급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많이 들어봐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보통 두세 번 정도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바닥 잡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이 바닥을 형성했을 때 쫑쫑쫑. 네,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일 매니저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중동 방문 이슈 반사이익을 노려라 라고 주셨습니다. 또 내일장 코멘트 금요일은 주식이 저렴하다.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은 중동 전쟁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렇게 주셨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금요일은 주식이 저렴하다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네, 금요일날 나오는 제가 목요일날 나오는 이유가 금요일날 원래 거의 대부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금요일날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저가에 포착해서 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그런 이슈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위험한 거는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미국의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가 얼마 전까지 4.8%, 그죠? 네.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와, 4.5%까지 떨어지길래, 야, 드디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구나라고 싶더니 갑자기 지금 중동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어제 보니까 4.9%까지 올라갔는데, 네. 5%를 돌파를 하면은 돈이 다 미 국채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산이 가장 안전한가를 보는데, 그동안 미 국채 가격이, 그죠? 미 국채 가격이 이제 많이 관심이 없다가 지금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 돈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국채 가격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네. 근데 당연히 그냥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중동발 이슈가 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투모로우 스타워즈 안에서 순위와 게임 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에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전화 연결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순위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1위입니다. 13%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는 조선희 매니저 2위, 그리고 3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도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CQ레터가 12.5%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11.11%, 3위 백인현 매니저의 인텔리안테크 5.46% 기록했습니다. 조선희 매니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달 처음으로 편입을 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을 때 유일하게 빨간불을 킨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게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양학회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면역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 종목 그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보수적으로 장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네요. 지금 송도에 제 5공장이 제가 금년 말에 완공될 거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4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매출 대비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충분히 8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정상이지 않나.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 좀 무리이긴 하지만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오르면 또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 아까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떤 섹터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모든 전문가분들이 안 보고 있는 섹터 바로 네. 자동차 섹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동차 섹터, 자동차와 네옴시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 카타르 중동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21일부터 25일까지. 예.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한전선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전선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반 50대 50으로 지금 합작 공장을 사우디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kW 이상의 고전력을 그게 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기가팩토리를
중동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디다 만들어 놓습니까? 사우디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기차도 지금 사우디나 카타르에 만들어야 되는가. 아마 제가 보기에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기아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139개 회사가 들어가는데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도 지금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기아나 현대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수방어주 역할을 하고 톡톡히 있죠. 오늘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빠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아차는 당당히 지금 지키고 있었고요. 4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금년 목표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100조 원 넘습니다. 영업이익은 11조인데 거의 한 이런 제조업 중에 11% 영업이익 넘는 기업은 별로 없죠. 제가 보기에 충분히 기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UAM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 이제 17일부터 22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3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 방산 관련 이슈입니다. 네. 1996년부터인가요? 진행이 돼서 경년에 한 번씩 진행했는데 지금 14번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UAM 관련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드론 관련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서 출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새로운 또 신성장 모델로 가고 있는데 기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바로 매수 가격은 내일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있잖아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좋죠. 왜냐? 주가 변동성 때문인가요? 주가 변동성도 있고 사실 기아를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분에 대한 풀이도 해주셨고 전기차 판매도 보면은 저번에 제가 브리핑 주면서 보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많이 판매를 했고 올해 전기차 목표 판매량에 기아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히 보셨네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이번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이 외에도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내일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 하반기 내내 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이버 밴드에서 아침에 6시 반부터 7시 30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셔야 될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에 트레이딩 할 수 있게 한두 개 정도 사이트 연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두 종목을 드려서 매수가 대비 한 고점이 한 20% 가까이 오늘 수익 내드렸는데 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여러분 MBN 골드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내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30분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좀 있죠, 매니저님? 네,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드리는 게 낫죠. 여러분들 선별된 종목들.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너무 종목을 많이 100가지씩 갖고 있으면요. 맨날 걱정합니다. 네. 다른 종목만 보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종목 잘 보니까요. 조선일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